이번 시간에는 요소의 가변성이 아닌 요소가 배치될 공간의 가변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그리드라고도 표현하는 가변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EM을 이용해서 상대적인 크기의 폰트를 적용할 때처럼 또는 요소의 크기나 여백 등을 상대적인 크기로 적용할 때처럼 레이아웃에도 비율에 기반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부모 요소의 크기에 비례해 자식 요소의 크기가 변하는 방식은 가변 레이아웃을 만들 때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로 사용되는 상대적이고 비례적인 단위는 바로 퍼센트라는 단위 되겠습니다. 퍼센트 또는 퍼센티지 단위, 이 단위의 사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쉽습니다. 퍼센트 단위는 백분율 값을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보통 부모 요소와의 상대적 크기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부모 요소의 크기에 대한 백분율 값이고요. 너비와 높이, 여백뿐 아니라 글자 크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작성해 둔 것이 보이실 텐데요. 퍼센트가 부모 요소의 크기에 비례해서 계산될 때 속성별로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사항들을 비교해서 나타내 본 것입니다. 폰트 사이즈를 계산할 때는 부모 요소의 폰트 사이즈가, 높이를 계산할 때는 부모 요소의 높이가, 또 너비나 여백을 계산할 때는 부모 요소의 너비가 각각 기준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퍼센트 단위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네, 연습을 진행할 건데요. 일단 가변 레이아웃을 연습하는 거다 보니까 간단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게 먼저입니다. 컨테이너 클래스 div 안에 헤더, 메인, 어사이드, 푸터 담당하는 영역들을 각각 배치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마크업은 이렇게 일단 스타일 없이 작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스타일도 하나씩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정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정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크기가 정해져 있다 되겠습니다. 960 픽셀, 그리고 마진은 제로 오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헤더, 메인, 어사이드, 푸터를 그 안쪽에 각각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헤더 같은 경우는 영역 안에 꽉 차게, 높이와 색상은 적당하게 맞춰줬고요. 헤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과 어사이드, 푸터도 단번에 완성을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960 픽셀이라는 고정 너비를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내부에 헤더, 메인, 어사이드, 푸터 자리를 잡아 두었습니다. 헤더 같은 경우는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960 픽셀로 해 놓았고요. 메인과 어사이드는 주요 내용과 기타 내용으로 이렇게 중심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40, 320으로 각각 영역을 나눠서 960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footer 같은 경우에는 또 960으로 넓게 위치를 시켜 놓았는데요. 여기에서 메인과 어사이드를 보시면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float이라는 배치 속성을 활용을 했습니다. float left, float right로 이렇게 양옆으로 붙여놨고요. 그 밑에 footer 같은 경우에는 위에 float 요소들로 인해서 문맥이 흐트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clear boss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clear boss를 하면 float의 효과를 클리어하고 요소를 새롭게 배치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정말 간단하고 무난한 레이아웃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아웃은 아시다시피 960이라는 고정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브라우저 크기가 960보다 클 때는 페이지를 열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960보다 너비가 좁은 화면을 만나게 되면 고정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소를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바로 가변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가변 레이아웃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단위, 퍼센티지 단위를 사용을 할 건데요. 퍼센트 단위는 부모 요소의 크기를 기준으로 백분율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부모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컨테이너부터 우리가 크기를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컨테이너는 960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60 픽셀을 우리가 90% 정도로 잡을게요. 90%로 잡으면 컨테이너는 바디의 자식 요소이니까 바디의 크기의 90%만큼을 차지하게 되겠죠. 해서 양옆에 각 5%씩의 여백을 두고 변하게 됩니다. 안쪽에 있는 요소들은 현재 엉망이지만 컨테이너의 위스는 90%만큼을 화면에 비례해서 계속 유지하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헤더부터 봅니다. 자, 헤더는 컨테이너의 자식이죠. 컨테이너의 자식인데 컨테이너가 절대 크기 960 픽셀이던 시절에 헤더는 위스 960 픽셀이었기 때문에 부모 요소 기준으로 헤더는 100%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100%죠. 그러면 부모 요소가 화면 크기의 90 픽셀만큼 유지될 때 거기에 맞춰서 꽉 차게 돼요. 보시면 헤더는 너비에 관계없이 계속 그 값을 늘리고 줄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footer도 마찬가지겠죠? footer도 절대값이 960 픽셀이던 시절에 그 자식으로서 960 픽셀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얘도 100%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헤더와 footer는 영역의 90%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메인과 어사이드죠. 메인과 어사이드가 현재 절대 크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변하지 않고 플로트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퍼센트 단위를 사용할 건데요. 메인은 부모 요소의 영역의 크기가 960 픽셀이던 시절에 640 픽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비율을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집어넣어 줘야지 레이아웃의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960 픽셀에서 640 픽셀이 몇 %이냐라는 거는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바로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상당히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자, 640 픽셀이 960 픽셀에서 비율이 몇 %냐 나누면 되고요. 확인 결과 66.66666%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편하게 67%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은 화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자식으로서 컨테이너의 67%를 계속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옆에
오른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 어사이드는 33%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겠죠? 컨테이너의 위스를 기준으로 헤더, 메인, 어사이드, 부터의 위스를 잡을 수가 있다. 퍼센티지 사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컨테이너의 크기 변하면서 레이아웃의 형태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이론에서 말씀드릴 때 위스 같은 경우는 부모 요소의 위스로부터 퍼센티지를 계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높이, 하이트 같은 경우는 부모 요소의 높이로부터 퍼센티지를 계산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부모 요소의 속성과 자식 요소의 속성이 일치하는 거죠. 위스는 위스로부터, 하이트는 하이트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요. 마진과 패딩, 여백은 다릅니다. 여백 같은 경우는 부모의 여백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위스를 기준으로 여백을 계산하게 돼요. 따라서 그 모습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과 어사이드가 있습니다. 메인과 어사이드에다가 패딩을 좀 줄게요. 10% 하겠고요. 어사이드도 10%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패딩이 변하게 되면은 영역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패딩이 늘어나도 크기가 커지지 않도록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패딩 10% 10%가 메인과 어사이드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메인과 어사이드가 패딩으로 인해서 조금씩 떨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비가 줄어든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너비가 줄어들면 패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글자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인 볼게요. 자, 현재 메인의 패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메인의 패딩을 보시면 54.716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54.7167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바로 컨테이너의 너비로부터 나온 겁니다. 현재 컨테이너의 너비가 547.2픽셀이라고 표시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부모의 너비를 기준으로 패딩도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패딩이 54.7167, 대강 547.2의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게 맞죠? 패딩을 10%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크기를 기준으로 여백을 잡지 않았고요. 부모의 위스를 기준으로 여백을 잡았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부모의 크기에 따라서 여백이 달라지는 것도 레이아웃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특성이다 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비율 계산을 기반으로 변화를 가져가는 가변 레이아웃에는 퍼센트 단위가 주로 사용됩니다. 퍼센트 단위는 백분율 값으로 부모 요소와의 상대적 크기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상대적 크기를 지정할 때 기준은 속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일단 너비와 여백은 부모 요소의 너비에 비례해 계산이 되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 요소의 높이에 비례해 계산되고, 글자 크기는 부모 요소의 글자 크기에 비례해서 계산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레이아웃을 만들 때 퍼센트 단위를 사용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고요.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